안녕하세요. 우선 카텔이 개발한 16PF, 16가지 성격 요인 검사라고 하죠.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사람 성격을 묘사하는 정말 수많은 단어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죠. 그걸 통계적인 방법, 그러니까 요인 분석이라는 걸 써서 핵심적인 16가지 요인으로 압축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복잡한 성격의 구조를 보다 근본적인, 핵심적인 차원들로 이해하려는 시도예요. 그 16가지가 이제 1차 요인이 되는 거고요. 아, 1차 요인. 예.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걸 다시 통계적으로 묶어서 더 큰 덩어리의 특성들, 예를 들면 외향성이라든지 불안감 또는 독립성 같은 2차 요인으로도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격을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16가지로 세밀하게 보면서 동시에 더 큰 틀로도 조망할 수 있다. 한국판 다요인 인성검사도 이 16PF에 기반한 거고요. 네,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대 성격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모델이죠. 빅5 모델. 이걸 기반으로 한 애니오 인성검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애니오 인성검사 애니오 PFR은 코스타와 맥크레이가 개발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성격을 크게 5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5가지요? 네. 그게 뭐죠?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그리고 성실성. 앞글자를 따서 오션 모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오션. 기억하기 쉽네요. 네. 근데 이 5가지 큰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각 차원마다 또 6개의 하위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30개의 세부적인 성격 특성을 보는 거죠. 문항수도 240개로 꽤 많습니다. 와, 30개 측면에 240문항이면 정말 자세하게 보네요. 왜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보는 건가요? 주로 정상 성인들의 개인적인 성격 차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정서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사회성, 새로운 경험에 대한 태도, 대인관계 방식, 책임감 같은 것들을 정말 미묘한 결까지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6PF나 미오처럼 성격 특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 외에 혹시 다른 접근법은 없을까요?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애니어그램은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건 개인이 타고난 핵심적인 동기나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사람들을 9가지 기본 유형으로 분류하죠. 9가지 유형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1번 유형은 완벽주의자 성향, 2번은 다른 사람을 돕는 조력가, 이런 식으로 9번 평화주의자까지 각 유형마다 고유한 특징과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유형을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나요? 유형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핵심 동기나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경향을 이해하고 그걸 넘어서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종의 자기 발견 도구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격 특성 측정과는 또 다른 관점이네요. 자, 이제 성격 이야기에서 조금 넘어가서 진로나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중요한 적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적성이란 게 정확히 뭔가요? 적성은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을 미래에 배울 수 있는 잠재 능력,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잠재 능력이군요. 그럼 이런 적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적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검사로는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 General Aptitude Test 배터리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GATB요? 네. 이건 1947년에 미국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국에서 직업지도나 직원 선발 목적으로 개발한 건데요. 꽤 오래됐죠. 그렇네요. 어떻게 측정하나요? 11개의 지필 검사하고 4개의 동작 검사를 통해서 총 9가지의 서로 다른 적성 분야를 측정합니다. 9가지나 되는군요. 어떤 능력들을 보나요?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같은 인지적인 능력부터 시작해서 공간 적성, 형태 지각, 사무 지각 능력, 그리고 운동 반응 속도나 손가락의 정교함, 손의 재치 같은 신체적인 능력까지 포함해요. 정말 폭넓게 보네요. 그럼 이 결과를 통해선 뭘 알 수 있죠? 이 9가지 적성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에게 어떤 직무 분야가 더 잘 맞을 수 있을지, 어느 분야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을지 탐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정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파악된 개인의 성격이나 적성이 실제 직업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여기서 홀란드 이론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진로 상담 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고요. 그렇습니다. 홀란드 이론은 정말 빼놓을 수 없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사람들의 성격 유형과 잘 맞는 직업 환경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궁합, 즉 일치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나 안정성,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성격과 환경의 조화,
흥미로운데요? 홀랜드는 성격과 직업 환경을 어떻게 분류했나요? 아주 유명한 6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RISC 모델이라고 부르죠. RISEC, 그 6가지 유형,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첫 번째는 현실형, realistic, R입니다. 이 유형은 실제적이고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는 활동을 선호해요. 도구나 기계 다루는 걸 좋아하죠. 예를 들면 기술자, 정비사, 요리사 같은 직업들이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유형이군요. 다음은요? 두 번째는 탐구형, investigative, I입니다.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관찰하고 탐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즐겨요. 과학자, 연구원, 의사 같은 직업이 대표적이죠. 지적인 호기심이 중요한 유형이네요. 세 번째는 뭔가요? 예술형, artistic, A입니다. 창의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하고 틀에 박힌 걸 싫어해요. 자유롭고 비구조적인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선호하죠. 디자이너, 작가, 음악가, 배우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예술가 타입. 네 번째는요? 사회형, social, S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돕고 가르치고 상담하는 활동을 좋아해요.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협동적이죠. 상담사, 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유형이군요. 다음 다섯 번째는 진취형, 엔터프라이징입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설득하는 활동에 흥미를 느껴요. 경쟁적인 환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선호하죠. 경영인, 관리자, 영업사원, 정치인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과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떤 유형인가요? 마지막은 관습형, 컨벤셔널입니다. 체계적이고 꼼꼼하며 자료를 정리하고 조직하는 일을 선호해요. 명확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일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회계사, 사서, 비서, 은행원 등이 이 유형과 관련이 깊죠. 이렇게 6가지 유형이군요. RIASEC. 그런데 이 유형들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다면서요. 육각형 모형으로 표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홀랜드 모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6가지 유형을 육각형의 각 꼭지점에 배치해요. 그러면 서로 인접해 있는 유형들, 예를 들어 현실형 R과 탐구형 I 또는 사회형 S와 예술형 A는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가까울수록 비슷하군요. 그렇죠. 반대로 육각형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유형들, 예를 들어 현실형 R과 사회형 S는 가장 공통점이 적고 대조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 모형을 통해서 그럼 또 뭘 알 수 있나요? 개인의 흥미 유형들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의 흥미가 육각형 모형상에서 서로 인접한 유형들에서 높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흥미는 비교적 일관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반대로 서로 멀리 떨어진 유형들에서 점수가 높다면 흥미의 일관성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흥미의 일관성까지 파악할 수 있다니 정말 유용하네요. 결국 홀랜드 이론은 나와 환경 간의 궁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흥미 유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직업 환경을 찾는 것이 직업 만족도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실질적인 조언을 주는 이론이죠.